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한국의 대선 열기가 전 세계 재외 국민들 사이에서도 뜨겁습니다. 이번에는 꼭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쉽게 참여할 수 없는 분들도 한국 정치에 요즘처럼 많은 관심을 보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관심만큼 모두가 기대하는 바람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퀸즈 플러싱 시캐슬 1층 홀이 이번 대통령 재외선거 뉴욕 지역 투표소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곳에서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퀸즈 플러싱 소재 시캐슬 그룹 1층 홀을 뉴욕 총영사관 재외투표소로 결정하고 4월 25일에서 30일까지 6일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투표소 두 곳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소재 뉴저지 한인회관 2층 강당과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재단 의료원 1층 강당이며 이곳에서는 4월 28일에서 30일 사흘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투표소 접근성에 중점을 두었다며 투표 관리에 대한 예상 문제점과 대책 논의를 통해 완벽한 투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두 번째 대통령 선거이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첫 대통령 선거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2017년 12월 20일 대통령 임기 만료에 따라 치러지지만 이번에는 한국에서 5월 9일 치러집니다. 2016년 12월 9일 한국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고 3월 10일 탄핵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 30일 마감된 대선 재외국민 신고 신청자 수는 역대 최고인 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한인 2세 국적이탈 신고는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뉴욕 일원의 복수 국적자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일 뉴욕 총영사관은 3월 31일까지 접수된 올해 18세가 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 건수가 총 357건으로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78건에서 28.4% 증가했습니다. 296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05년 이후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은 감소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빠른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인 2세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체류 시 징집 대상이 되거나 한국 진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적 이탈의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어서였으며 다음은 정체성, 세 번째는 한국 국적이 필요 없기 때문에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수 국적법 개정으로 한인 2세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는 모순된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치더라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한국 출입이 자유로우며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공항에서 강제 징집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지 않는 한 1년 6개월까지 체류도 가능합니다. 3일 맨해튼 펜스테이션에서 뉴저지 트랜짓 열차가 탈선해 승객 5명이 부상하고 출근길 기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펜스테이션에서는 지난 24일에도 탈선 사고가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의 철도 교통 허브인 펜스테이션에서 열흘 새 두 번이나 기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경 뉴욕의 펜스테이션으로 진입하던 노스이스트 코리더 3916 기차가 작은 탈선 사고를 일으켜 이 역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기차의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사고를 낸 기차는 뉴저지 트렌턴을 출발해 종착역인 펜스테이션으로 들어가다가 뭔가에 부딪히면서 철로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중 일부는 아직 플랫폼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기차에 타고 있던 승객 중 일부는 바닥에 넘어지기도 해 승객 중 1명이 들것에 실려나가는 등 최소 5명이 다쳤다고 뉴욕 소방국은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의 대변인은
사고를 낸 기차에 1,200여 명이 타고 있었다면서 철로 운영직원과 경찰들이 현장에 파견돼 사고를 수습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펜스테이션은 불과 열흘 전인 지난달 24일에도 탈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보스턴을 출발해 워싱턴 DC로 향하던 암트랙 기차가 플랫폼을 빠져나가다 탈선하면서 마주오던 뉴저지 트랜짓 기차의 옆면을 스쳐 지나간 사고로 같은 역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주 하원 의원의 한인 여성 2명이 도전해 화제입니다. 37선거구의 마가렛 안 그리고 39선거구의 죄니정 시의원이 출마합니다. 한인 최초 주 하원 의원의 탄생을 기대합니다. 올해 11월 7일 실시되는 주 하원의원 선거에는 한인 2세 마가렛 안 씨가 37선거구 공화당 후보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39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죄니정 클로스터 시의원이 주 하원의원의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한인 여성 2명이 출마하게 됐습니다. 37선거구는 팰리세이스 파크 등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한 총 13개 타운으로 주민의 약 19%가 아시안이고 민주당 성향이 강합니다. 안 후보는 한인 2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기댈 곳이 있어야 하는데 한인 정치력은 아직 미약하다며 한인들의 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안 후보는 37선거구 소속 타운의 교육 예산 배정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클로스터 시의원에 당선된 죄니정 의원은 버겐 카운티 민주당 의원의 루 스텔라토 위원장의 적극적인 출마 권유를 받았습니다. 정 의원은 주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것이 한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 올해 뉴저지주 선거에는 글로리아오 잉그로드 클립스 시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서며 오라델에서는 미리암 유 씨가 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피터서 시의원에 이어 오는 11월 선거에서는 폴 윤 후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트리 한인 회장으로 또 타운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폴 윤 후보의 시의원 탄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폴 윤 변호사가 11월 7일 본선거 포트리 시의원 민주당 후보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출마합니다. 포트리 민주당 위원회는 아르멘도 포안 현 시의원의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나고 은퇴하기로 결정해 그 자리에 윤 변호사를 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세인 포트리는 이변이 없는 한 윤 변호사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2014년 민주당 예비선거에 비공천 후보로 나섰지만 당시 재선에 나선 포안 마이클 사젠티 의원에 밀려 패했습니다. 하지만 1000표 이상을 득표하며 선전했던 것이 포트리 민주당 위원회 측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포트리 한인의 휘장직을 맡고 있는 윤 후보는 타운 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적극적인 시정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한인 등 주민들이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고 싶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후보가 당선되면 포트리에는 기존 피터서 의원과 함께 한인 시의원이 2명으로 늘게 됩니다. 한편 윤여태 시의원이 저지시리 시장에 출마의 뜻을 밝혔으며 죄니정 클로스터 시의원과 마가렛 안 씨가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로 주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등 올해 뉴저지주 선거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한인 후보들이 출마했습니다. 최근 뉴욕 일원에서 또 한인 불체자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이른 아침 주거지와 직장 등을 급습하는 방법으로 총 31명의 불체자를 체포했습니다. 지난 1에서 3일 IC는 뉴욕 일원에서 모두 31명의 불체자를 적발 체포했습니다. 사흘 동안 실시한 불체자 기습 체포 작전에 불법 체류 이민자 30명과 불법 마약 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1명 등이 체포됐습니다. 멕시코 6명, 도미니카 공화국 5명, 과테말라 4명, 온두라스 4명, 엘살바도르 3명 등이며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네팔 각 1명을 포함해 한인도 1명이 체포된 것으로 밝혔습니다.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뉴욕 일원에서 체포된 한인 사례는 알려진 것만 4건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퀸즈와 서포 카운티에서 각각 6명, 브롱스 5명, 웨체스터 3명, 브루클린 3명, 라클랜드 1명과 맨해튼 1명 등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29명이며 여성은 2명이었습니다. 또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약과 사기, 강도와 절도, 성폭행범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 내에서 형사처벌 절차를 밟아야 할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방될 예정입니다. ICA는 불체자 단속에 대해 공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불법 이민자 추방이 현실화되면서 이민사회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0만 명 불체자 추방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전국의 공립학교들은 불체 학생과 가족들에게 안전할까요?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 자녀 공교육 권리의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3일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 베시 디버스 교육부 장관,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앞으로 불체 아동의 공교육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은 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 단속으로 불체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체자 자녀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서한은 또 연방대법원의 플라일러대 도의 소송 판결을 언급하며 불체 아동도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서한은 교육부가 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공립학군에 이 같은 내용의 법 규정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알리도록 촉구했습니다. 또 교사와 교직원들이 그들의 의무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LA에서 자녀를 학교에 내려주고 집으로 가던 아버지가 학교 인근에서 체포되는 사건 이후 이민자 가정의 불안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일부 학교에서 부모가 이민 세관 단속국에 체포될 경우 비상 타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반값 할인 제도가 시행되면 80만 학생과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되고 가정당 $700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뉴욕시 의회가 대중교통 요금 반값 할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퀴니즈 학생 7만 2천 명을 포함한 저소득층 80만 명에게 반값 대중교통 요금을 적용하는 페어 페어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 $5천만 다음 회계년도 예산안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예산 여력이 없다며 대중교통 시설은 뉴욕주 정부 소관이므로 반값 요금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은 주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시의원은 주정부가 관련 예산을 승인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조속한 예산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권익 옹호 단체인 라이더 얼라이언스는 시의회의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대중교통의 열악한 서비스에도 요금은 계속 오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저소득층은 비싼 대중교통 요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주정부와 시정부의 예산 떠넘기기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반값 대중교통 요금 시행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뉴욕시 5개보로 전 지역에서 시티바이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시티바이크 확대 예산 $1,200만 제안했습니다. 전국적으로 4월이 되면 교통위반 단속도 강화되지만 특히 운전 중 셀폰 사용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는데요. 뉴욕, 뉴저지 역시 부주의 운전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뉴저지주는 1일부터 단속에 돌입했으며 뉴욕은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교통 불량 운전자의 3분의 2 이상이 운전 중 셀폰을 사용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